홍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출이 행정직 모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입사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 부분이 있는데 연구기술직이 있고 포스닥 박사후 과정으로서의 그와 같은 연수직도 존재하기는 한데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볼 부분 것은 바로 애출이의 정규직 행정직 관련된 부분이고 2019년도 1차 정규직의 공채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 특히 이제 국책연구소에 있어서의 행정직은 사실은 근무하기에는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합격의 길을 녹화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이 어떤 연구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애출이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특성을 명확하게 잡아내고 나중에 면접할 때도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용어를 섞어가면서 면접에 임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출이는 국가의 신가치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신신작 개척 등의 국가의 국력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조 1항에 따른다. 결국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무엇이냐? 바로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ICT 이노베이터, ICT 혁신가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공통 핵심 기술, 그리고 이제 조직도 인력 현황. 인력 현황 보면은 석박사급시 거의 95%, 94% 이렇게 되고 학사 이하가 5.9%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어차피 행정직을 지금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직은 꼭 석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 만큼 학사 이상이면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연구 성과, 지적재산 성과, 그리고 R&D 추진 전략, 주요 연구 분야, 이 부분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구소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행정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 목표 추진 전략 부분 것 좀 알아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노베이션, 혁신적 연구 성과고요. 두 번째, 글로벌 탤런트, 세계 수준의 선진 경제 체제 구축, 인텔렉츄얼 어셋, 지적 재산인데 글로벌 IP 경쟁력 확보. 여기서 여러분들 IP라는 것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다름 아닌 지적 재산권. 흔히 IPR이라 그러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라이트. 지적 재산권, 지재권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비지재권에는 무체재산으로서 특허, 의장, 실용신안, 상표 이와 같은 부분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추진 전략,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의 경영 내용들 좀 봐놓으세요. 네. 다음 지식재산, 바로 IP, 방금 전에 얘기했던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성과 부분 거 미국 등록 특허 종합평가 3년 연속 세계 1위다. 뭐 다른 유수의 미국, 대만 등등의 그와 같은 유수의 연구기관을 압도하는 그와 같은 세계 1위의 지적재산, 바로 intellectual property 성과를 가져왔다 하는 부분이죠. R&D 추진 전략 부분 거, 이 부분 것도 봤듯이 IT 융합기술 개발,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 창출, 창의형 원천 연구 활성화, 이런 내용 부분 것에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정직이지만 그래도 구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뭐 관련 자료 부분 거 참고적으로 애출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 미래전략, 소프트웨어 콘텐츠, 초연결 통신, ICT 소재 부품, 방송 미디어, 그 외에 이제 사업화 부분들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애출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업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서 접근해 주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채용 절차 부분입니다. 채용 절차의 전반적인 부분 것은 지금 행정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와서 연구기술직 말고 여러분들은 행정직 채용 절차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름 아닌 원서 접수, 서류 전형, 그렇죠? 서류 전형에 당연히 자기소개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기소개서 항목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별도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전형이 있고, 그리고 종합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필기 전형은 다름 아닌 NCS 기반으로 이제 보면 되고, NCS 기반의 기초 능력 평가 부분이랑 NCS 기반의 논술 부분, 특히 이제 행정 부분에 그와 같은 논술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S 기반의 그와 같은 필기 시험을 합격하면은 비로소 면접 대상자가 되고, 이때 이제 또 면접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서류를 한 번 더 제출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공기업의 행정직 채용 절차를 따르고 있다. 왜? 국가 출연 연구원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준해서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직에 대해서만 좀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공기업에 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연령, 성별, 학력 무관하고요. 어학 점수 제출하는 부분 거 있고, 일반적인 절차로 서류 자소서 넣고 필기, NCS 기반이고, 종합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필기 부분 것에 두 가지 NCS 기반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통해 가지고 직업 기초 능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역시 논술도 NCS 기반 논술로 기준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죠.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세 가지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요 세 가지 영역 평가하는 부분이고, 논술은 행정직 직무 수행 능력 중점으로 논술이 출제된다. 그래서 50%씩 해서 100% 기준으로 해서 필기 시험을 보고,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이제 인적성 검사, 그리고 이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 잘 챙겨주세요. 전형 일정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채용 절차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1차 전형 서류에서 자소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2차 전형 NCS 필답 시험이 있는 부분 것은 또 어떠한 대비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3차 전형 종합 면접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